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명상가 라인이 첫 번째로 광운대학교의 2026학년도 수시 전형 계획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전형별 모집 인원이 변동한 것이 가장 특징적이며 해당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자료와 함께 광명상가 라인이 2026학년도,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는 자료 역시 제작하였으니 광명상가 라인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을 염두에 두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특히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광운대학교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몇 가지 변화가 있기는 하나 엄청나게 큰 변화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 탭에서 따로 분석하지 않고 바로 변화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이 전형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1단계 선발 배수가 3배수에서 3.5배수로 늘어났으며 2단계 면접평가 비율도 10% 늘어났습니다. 추후에 말씀해드리겠지만 이는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이 규모를 줄이고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2 서류형 전형과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면접형과 서류형을 확실히 분리해 두었으니 면접을 보는 전형은 확실하게 면접을 보겠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 논술 70% 교과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에서 논술 80% 교과 2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형 방법이 변경되어 논술고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전형의 색깔을 명확히 하는 모습입니다. 자율전공학부 및 경영학부 빅데이터 경영 전공이 신설된 사항은 2025학년도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운대학교 2026학년도, 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기준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자료 그리고 주요 전형의 세부모집 단위별 모집인원 증가한 비교자료입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사실 각 전형에서 세부모집 단위별 모집인원이 변동된 것이 전형상의 변화보다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의 인원이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2 서류형 전형으로 이동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의 선발 규모가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2 서류형 전형의 2배 정도에 해당했는데 2026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2 서류형 전형의 규모가 비슷해졌습니다. 본인이 면접보다는 서류에 강점이 있는 것을 아는 학생이더라도 선발 인원이 3명, 4명 이렇게 너무 적으면 부담스러워서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인데 올해부터는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이 밸런스를 맞췄으니 본인이 강점에 따라 서류형 전형과 면접형 전형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의 전형 방법을 1단계는 서류 100%로 3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에서 1단계는 서류 100%로 3.5배수의 인원을 선발하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 면접 40%로 즉 1단계 선발 배수와 2단계 면접 평가 비율을 올렸다는 것은 면접 서류 확실히 나눠놨으니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짜 빡센 면접도 감당 가능한 학생만 들어와인 것입니다.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갈라둔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기는 하지만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실 수험생께서는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올해는 특히나 면접의 중요성을 전형 방법 변화를 통해 경고하는 대학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 모집 단위들인 컴퓨터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학부, 정보융합학부, 로봇학부 AI 로봇 전공의 경우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의 선발을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으로 선발 인원을 모두 옮겼습니다. 학생부 종합 광운 참비인재 원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의 전형 방법도 1단계 서류평가 요소도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면접평가에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인재 전형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험이 진정성 및 다양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형을 옮긴다고 해서 지원군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달라진 것까진 없지만 이를 해석해보자면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 많이 보겠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이름부터가 소프트웨어 우수인재이니 어딘가 특기자 전형 느낌도 들고 학생들도 경각심이 생길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무전공 선발 모집 단위인 자율전공학부의 경우 정시 모집으로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즉 수시 모집에서는 학과 모집만 실시한다는 것이니 광운대학교에 수시 모집으로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전공의 성격이 색채를 정확히 인지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광운대학교는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자융합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전공들이 많아서 다른 전공이 아니라 왜 해당 전공에 지원했는지 명확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학과들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비교과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여러분이 성적대로 어떤 대학이 관심 전공을 노릴 수 있을지 등에 관련한 사항은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상가 라인이 2026학년도,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의 경우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는 나와있지 않은 관계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참고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생긴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메인이었던 국숭재단 라인과는 다르게 광명상가 라인에서는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상명대학교에서는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만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광명상가 라인에 지원할 수험생들께서는 선택지가 그래도 꽤
있는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단계 면접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광운대학교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해드렸듯 면접형 서류형을 나눠놓은 것 자체가 면접형에서는 면접 특화 인재, 서류형에서는 서류만 봐도 뽑고 싶은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면접 비율이 몇 %가 됐든 간에 면접은 중요하긴 합니다. 세 번째로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나눠두는 대학들은 대개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면접형과 서류형 전형에서 1단계 서류평가 요소에 차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공통으로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시 모집에서는 학과 모집만 실시한다는 것과 함께 생각했을 때 그만큼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광운대학교를 지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